안녕하세요. 닥터 종근 알기 쉬운 당뇨 심장병 이야기입니다. 저는 연세종근 내과 대표원장 내과 전문의 조은근입니다. 이게 지금 세 번째 녹화인데요. 제가 쓰고 있는 동영상 프로그램이 OBS라고 하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대신 가끔씩 버그가 나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에 녹화해도 안 되면은 아마 정품 뭐 와이어캐스트 같은 거 이런 거 구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려서 당분간 동영상 녹화를 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지금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해보겠습니다. 이 강의는 환자를 직접 보고 스타틴을 처방하는 그런 의사용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들으시면 뭐 일단 재미도 없고 그다음에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일반인은 시간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스타틴을 쓰고 있는 의사분들을 위한 이제 강의입니다. 보면은 스타틴은 신기능을 개선시킨다라는 건데 아토로스타틴, 리피토, 뭐 리피로 뭐 이런 약이죠. 아토로스타틴이라는 거는 파이저에서 나온 약인데 이 아토로스타틴과 신장 기능의 변화에 대해서 최근에 논문이 나왔어요. 최근에 뭐 이제 스타틴이 하도 많이 팔리는 약이고 그러니까 부작용도 많이 보고가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이제 그 부작용에 대해서 그 약이 갖고 있는 이익과 부작용의 발현에 대한 일단 리스크에 대해서 잘 이해 못하는 일반 사람들은 부작용이 너무 싫어서 약을 거절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고 또 이러한 공포에 편승해서 좀 이렇게 안 좋은 걸로 뭐 스타틴 나쁘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대신 자기가 팔고 있는 뭐 어떤 건강식품을 먹어라라든가 되게 비양심적인 거죠. 굉장히 좀 큰 죄를 짓는 건데 이제 그런 일이 너무 횡행하고 있어요. 뭐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뭐냐면 되게 환자분들이 와서 뭐 누구한테 들었는데 뭐 스타틴 쓰면 횡문근 윤회증이 생긴다더라, 뭐가 생긴다더라 해서 옛날에는 이제 설득을 좀 하고 해서 이제 약을 드시게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저도 너무 이제 지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냥 그렇게 했다 그러면 간단하게 코멘트하고 이 약을 먹었을 때와 안 먹었을 때의 어떤 옵셋 리스크하고 이런 거에 대해 설명하고 그래도 싫다 그러면 차트 기재하고 처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말 이런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럴수록 어, 우리 환자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고 결국은 뭐 환자의 건강은 두 사람밖에 저기 관심 없죠. 환자와 의사밖에. 하여튼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약의 어떤 최근 이슈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스타틴이 신기능을 개선시킨다라는 게 나왔는데 여태까지 왜 이 맥락이 왜 중요하냐면은 옛날에 이제 스타틴이 신기능하고는 이제 신기능이 나쁘게 하지 않는다. 첫째, 뭐 확실한 거고요. 두 번째, 어떤 스타틴이나 또 어떤 맥락의 연구에서는 스타틴은 신기능의 악화를 어느 정도 딜레이 시킨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 논문은 뭐가 차이가 나냐면은 스타틴을 썼는데 신기능 개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신기능 악화하고 상관없다. 두 번째 신기능 악화를 조금 딜레이 시키는 그런 어떤 효과가 일부 발견됐다. 그다음에 이 번째 세 번째 논문으로는 스타틴이 신기능 개선시킨다라는 건데 이제 아토로스타틴 갖고 해봤어요. 요거의 논문은 Journal of American Heart Association AHA죠. AH 공식 기관지에 나왔는데 2019년 일렉트리컬 저널 8월에 나온 것 같아요. 8월이 아니라 이슈 8인가에 나온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이제 여섯 개 아토로스타틴에 대한 연구가 여섯 개 정도 몇 개 훨씬 많았지만 이 중에서 잘 된 연구 여섯 개를 뽑아내서 아토로스타틴을 썼을 때 도즈 디펜던트하게 키드니 펑션하고 카디오바스큘러 아웃컴이 어떠한 관계를 갖냐, 좋아지느냐, 뭐 나빠지느냐 이런 걸 이제 본 연구예요. 그래서 이 메타 아나리시스 때는 시스테믹 리뷰고 또 어떻게 포스트 아나리시스라고도 얘기하는데 한번 보시죠. 그래서 아토브라스타틴의 랜더마이즈드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 이제 여기서 한 게 여섯 개예요, 여섯 종류인데 뭐 잘 아시다시피 아스코트, 그다음에 카즈, 아스펜, 스파클, TNT, 세이지인데 아스코트 LLA라고 해가지고 아실 거예요. 고혈압 환자한테 스타틴을 투여했을 때 심장병을 막았는지 이게 아토브라스타틴 10mg하고 위약군을 썼고요. 그다음에 카즈 스타틴은 굉장히 유명한 거죠. 오롯이 당뇨는 있고 심장병은 없는 사람한테 있어서 스타틴을 썼을 때 이런 그 당뇨 환자에게서 심장병을 막았죠. 그래서 지금 이 당뇨병 그 파라다임이 바뀐 거죠. 그래서 아토브라스타틴 10mg 대 위약을 썼고, 아스펜, 이거는 심장병이 있거나 없거나 하고, 이제, 이형 당뇨병이 있는 사람한테 아토브라스타틴 10mg하고 이제 플라시보를 썼던 거. 스파클은 또 다른 지평이죠. 뇌졸중, 뇌경색이죠. 뇌출혈은 아니고, 어, 그
동맥경화성 뇌경색증에 있어서 이런 스트로크하고 TI가 있는 사람한테 아토브라스타틴 80mg하고 위약을 썼을 때 다시 뇌경색증이 막아진다고 나왔죠. 그래서 이게 아마 신경과 쪽에서 이게 굉장히 그 어떤 그 기념비적인 연구예요. 이게 이 자체가. 그다음에 TNT. 이 TNT 트라이얼은 되게 희한한 게 위약군이 아토브라스타틴 10mg이고 그다음에 뭐 대조군이 아토브라스타틴 80mg인데 이건 뭐냐면 그 같은 LDL 콜레스테롤 레벨이 130 미만인 심장병 환자한테 한쪽은 10mg 쓰고 한쪽은 80mg 썼을 때 나중에 심장병의 그 레이트가 그 심장병의 재발률이 차이가 나느냐를 본 건데 보기 좋게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나온 거예요. The stronger, the lower, the better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콜레스테롤 레벨을 더 많이 떨어뜨릴수록 심장병 환자들이 재발을 막는다 뭐 이런 거고요. 스웨이지 트라이얼은 뭐냐면 트랜지언트 마이오카드 이스케미아가 있는 인파크는 아니고 트랜지언트 마이오카드 이스케미아가 있는 사람한테서 이런 엘더리 그러니까 이제 이 노인들한테 있어서 아토브라스타틴 80mg과 프라바스타틴 40mg 썼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건데 여기 뭐 위약군이 아니라 또 이쪽은 또 프라바스타틴 40mg이죠. 이쪽은 이제 아토브라스타틴 R만 썼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6가지의 이 결과를 다 취합해가지고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스는 이제 위약군 그 다음에 아토브라스타틴 10mg, 아토브라스타틴 80mg을 봤을 때 거의 비슷한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CKD, 크로닉 키드니 디지즈가 EGFR이 60 미만인 사람들이 한 30%, 아토브라스타틴 10도 30%, 그다음에 아토브라스타틴 80도 한 36% 정도 꽤 많이 포함이 돼 있다는 거고 당시 스타디 시작했을 때 EGFR이 66.8, 66.5, 64.7로 뭐 괜찮긴 했지만 썩 좋지는 않은 이런 케이스들한테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아토브라스타틴하고 플라시보, 아토브라스타틴, 플라시보, 아토브라스타틴 10mg, 80mg 썼을 때 키드니 펑션이 어떻게 되는 가 이제 본 거죠. 보면은 레날 아웃컴을 이제 뭐면 크레아틴으로 레날 펑션 아웃컴을 하게 되면 좀 애매한 게 크레아틴인 건 뭐 다 아시다시피 0.6, 1.2, 2.4가 있을 때 크레아틴 레벨은 2배지만 키드니 펑션은 커비리니하게 훨씬 나빠지기 때문에 선상으로 비례를 안 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굉장히 처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뭘 했냐면은 크레아틴분의 1을 했어요. 이게 reciprocal of creatine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크레아틴 나누기 1 해가지고 이걸 슬로프로 했는데 크레아틴과 다르게 신기능과 직선적인 상관성이 있어요. 쭉 펴져요 그래프가. 그러니까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레아틴 레벨은 이렇게 되거든 또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키드니 펑션이 100%고 여기가 크레아티닌이 0.6, 1.0, 1.1, 1.4면은 커비리니어 패턴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두 배 높아진다고 해서 2배 나빠지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이 나빠지는 그런 걸 하지만 크레아틴분의 1 그 슬로프는 이거는 굉장히 직선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보시면 크레아틴이 낮아질수록 경사도가 증가하겠죠. 그렇겠죠? 1 나누기 크레아틴 0.6은 한 1점 몇이고 1 나누기 크레아틴인 1.2는 0점 몇이니까 기울기가 크레아틴인 분모가 낮으면 낮을수록 기울기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크레아틴이 낮을수록 경사도가 증가하고 경사도가 증가하면 신기능이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EGFR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봤냐면 크레아틴분의 1이라는 걸 봤고 두 번째는 EGFR로 Renal Function Outcomes를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스타디는 되게 간단해요. 이해할 거는. 이게 보면 스타디 이어스인데 1이어, 세컨이어, 서드이어, 포스이어 이렇게 해가지고 6년까지 이렇게 본거로 돼 있고 여기는 이제 1 나누기 크레아틴인 미리그램 퍼 데시리터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reciprocal of creatine인데 이 보시게 되면 이제 요 그린색은 플라시보 그다음에 요 블랙은 이제 아토브라스타틴 10 그다음에 그린의 레드는 이제 아토브라스타틴 80mg이에요. 그래서 일단 결과부터 일단 먼저 서술용어로 읽어드리면 아토브라스타틴 10mg이 위약군보다 경사가 급하죠. 당연하죠. 그다음에 아토브라스타틴 80mg이 10mg 그룹보다 더 경사가 급해요. 위약군에 비해서 스타틴군은 아토브라스타틴 10이나 8이나 경사가 급하다는 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신기능 개선이 더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위약군에 비해서 10mg 쓴 군이 더 신기능이 개선이 됐고 10mg 쓴 사람보다는 80mg 쓴 사람들이 더 개선이 됐다.
즉 이 말은 스타틴을 쓸수록 신기능이 개선되는데 하이 도즈를 쓸수록 신기능이 개선됐다라는 이 아주 단순한 그래프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왜라고 물어보면 되게 재밌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거 왜 그리는 왜 신기능이 좋아지나? 이 사람들은 플라시보잖아요. 스타틴을 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미약 하나만 신기능이 좋아졌어요. 나빠지지가 않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저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걸 빼먹은 것 같은 게 제가 잘못 읽었는지 아니 어차피 다른 약의 약 종류는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여기에 라스 이니비터라든가 에이스 이니비터라든가 다른 뭐 약들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플라시보를 하더라도 스타틴만 안 들어간 거고 다른 엔티하이퍼텐시브라든가 뭐 이런 약들 들어가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 미약 하나만 좋아지겠죠. 근데 거기다가 덤태기로 스타틴이 들어가게 되면 덤으로 키드니 펑션이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이 그래프가 되게 재밌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또 다른 거 보면 TNT 연구에서는 아토르바스타틴 80하고 10mg 직접 비교했는데 용량 비례적으로 크레아틴 분의 1이 증가해 즉 도즈 디펜던트하다는 뜻이죠. 용량이 클수록 신기능 호전이 두드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에 플라시보 10mg, 80mg 그룹은 각각 2주의 풀로 계산했을 때도 1.3 하고 2.6, 3.9 정도라서 미약하긴 해요. 그 두 배씩 증가죠. 가만히 보면 두 배, 1.3에 두 배, 2.6, 1.3에 세 배, 3.9. 그러니까 아주 미약하지만 그 안에서는 두 배, 세 배씩 신기능이 좋아지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확실히 스타틴을 쓰게 되면은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아토르바스타틴만이 고유한 그런 이제 이펙트였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진 않은데 하여튼 논문상에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키드니 펑션이 좋아지더라. 그다음에 재밌는 거는 아토르바스타틴 그룹에서 크레아틴분의 1 슬로프에 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증가할 때마다 이렇게 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이렇게 스텝 증가할 때마다 심혈관 질환이 13% 감소하고 심혈관 사망이 14%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드니 펑션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카디오바스큘라 이 베니핏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전체적으로 이게 비친 건 아니지만 아토르바스타틴 그룹의 심혈관 치료 효과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는 약 몇 %까지는 모르겠지만 신기능 개선 효과에 기인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스타틴을 썼을 때 심장병이 재발이 예방되고 뭐 또 새로운 심장병이 예방되는 이유는 혈관 내에 콜레스테롤 플라크를 더 자라지 못하게 하고 새로 생기는 플라크를 억제하기 때문에 다이렉트하게 심장병이 좋아진다고 생각했지만 일부 또 다르게 심장병을 좋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신기능 개선 효과에서 기인한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이제 서제스처럼 했어요. 그래서 이 연구가 특별한 의미는 아까도 맨 처음에 도입 때 말씀드렸지만 스타틴은 레노 프로텍티브 하다는 거는 이제 아주 논란이 있지만 일단 첫째 신기능을 나쁘게 하진 않는다. 함풀 하진 않는다. 두 번째 일부 연구에서는 스타틴이 신기능이 저하에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돼 있고요.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죠. 보면은 일반적으로 레노 프로텍티브 이펙트가 있다고 하는 라스 이니비터 ARB 같은 거죠. 신기능이 더 나빠지는 것을 막는 효과는 있지만 이번 연구에서처럼 신기능의 향상을 보여주진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얼마 전에 나온 당뇨약이 뭐 SGLT2 이니비터 같은 경우는 단백뇨도도 좋게 하고 그다음에 신기능을 오히려 향상시켰거나 향상 또는 기능 약화를 막았다고 해서 결국 향상이죠. 기능 약화를 막았으니까 그런 효과도 있지만 스타틴도 이제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걸 보여준 연구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왜 용량 비례 관계가 보이고 위약군에서는 호전이 있었나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 크레아틴분의 일이 왜 좋아졌느냐 할 때 이건 이제 임상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수록 뭐냐면 어떤 환자가 왔는데 볼 때는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은데 크레아틴 레벨이 떨어졌어요. 뭐 예를 들어서 1.4였는데 뭐 한 3개월 있다가 크레아틴 레벨을 검사할 때 1.0이나 0.8이 됐어요. 그러면 아 좋아요 이렇게 하기 전에 그 사람의 근육을 만져보시고 그 사람의 킬로그램을 좀 보시면은 이게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것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크레아틴이라는 거는 머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스켈레탈 머슬에서 나오는 그런 그 물질인데 머슬 웨이스팅이 되는 것, 즉 뭐 키드니 펑션이 안 좋거나 고령이거나 못 먹거나 당 조절이 안 되거나 하게 되면은 머슬 웨이스팅이 돼가지고 크레아틴이 나올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크레아틴 레벨은 낮아지게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박수를 칠 게 아니라 굉장히 경고하고 식사 잘하게 하고 다른 부분이 없나 하고 왜 이 사람한테 머슬 웨이스팅 있나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뭐 하이퍼사이로즘이 아닐까 아니면 뭐 다른 애시도시스가 오지 않았을까 뭐 이런 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육량이 줄어든 게 아닌가. 하지만 근육량이 줄어들면 되게 클리니컬 아웃컴은 되게 나쁘잖아요. 많이 사망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나빠지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육량이 줄면 임상적 양상도 나빠지는데 이 연구에서는 반대 결과이기 때문에 근육량이 준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정말 좋아진 것 같다. 혹시는 스타틴의 약효에서 크레아틴 카이네즈 액티비티가 있거든요. 크레아틴 카이네즈 액티비티가 증가해요. 그래서 증가하는데 그런 반영이 아닐까라고 하지만 여기서 이제 복잡한 이유를 대면서 아닌 것 같다는데 뭐 보나마나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디스커션에 써놨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 아까 근데 그럼 왜 위압군에서는 그렇게 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압군이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역시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들어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또 어차피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의사가 이 사람이 스타팅 그룹인지 아닌지도 모르기 때문에 역시 루티너리하게 환자를 잘 치료하고 다른 약물을 다 정확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다른 치료 약의 효과 때문에 신기능이 좀 향상이 됐겠죠. 근데 그럼 질문 두 번째, 첫 번째 그래서 왜 유약근에서 크레아틴 레벨이 좋아졌느냐? 이것은 열심히 치료해서 그렇다라는 거고요. 스타틴 외에는 두 번째, 왜 아토브라스타틴의 크레아틴인 좋아지는 효과가 용량 비례적인가?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 도즈 디펜던트한가? 왜 10mg보다 80mg이 더 좋은가? 이제 아토브라스타틴이 신기능 자체 어떤 영향을 주는가 보면은 아토브라스타틴이 여기서 이제 서제션하는 거는 벤트리클하고 바스큘라 리모델링 프리벤션을 해요. 뭐 잘 아시겠죠? 벤트리클라 리모델링이라는 거는 하이퍼텐션이라든가 어큐트 MI 후에 벤트리클이 하이퍼트로피가 되거나 아니면 한쪽은 하이퍼트로피 한쪽은 시닝이 되면서 나빠지는 거잖아요. 인라지먼트가 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나빠지는데 아토브라스타틴을 쓰게 되면 스타틴이 대부분 그렇죠. 벤트리큘라 리모델링을 방지하고요. 또 이제 바스큘라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혈관이 두꺼워지거나 뭐 이런 나쁜 쪽으로 리모델링 되는 게 있는데 이제 아토브라스타틴을 쓰게 되면 그게 억제가 되는데 크로닉 키드니 디지즈는 벤트리큘라 바스큘라 리모델링하고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요. 그런데 리모델링 이펙트가 스타틴에 의해서 리버스 되기 때문에 결국은 말하자면은 한 번 더 단계를 건너뛰게 되면은 우리가 아토브라스타틴을 써서 벤트리큘러 바스큘러 리모델링이 프리벤션 되면은 그것이 키드니 펑션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죠? 삼각 이게 뭐라죠? 쓰리 쿠션이죠. 하나 둘 해가지고 다이렉트라기보다 쓰리 쿠션으로 들어가서 키드니 펑션을 좋게 하지 않았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직구로 옥시다티브 앤 레날 마크로바스큘러 체인지 이거는 이제 우리 키드니 펑션 나빠지는 게 옥시데이션에 의해서 글로메룰라 베슬들이 나빠지거나 또는 레날 마크로바스큘러 체인지가 올 수가 있는데 이거는 다이렉트하게 스타틴에 의해서 리버스가 돼요. 이제 여러 가지 실험에 의해서 그래서 아마도 아토브라스타틴이 신기능의 향상을 가져온 것과 이것이 도즈 디펜던트하게 생긴 거는 아토브라스타틴의 리피드 로링 이펙트 외에 그게 이제 뭐라고 그러죠? 비욘드 리피드 로링이라고 그러죠. 플레이오트로픽 이펙트 즉 어떤 그 본연의 그런 이펙트가 아니라 다른 이펙트에 의해서 이게 좋아진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거는 하이포테시스 제너레이팅이죠. 생각만 하는 거죠. 아직 완벽하게 입증되지 않았는데 하여튼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콘클루전은 보게 되면은 아토브라스타틴 복용군은 5년 동안 신기능의 향상을 보였다. 그렇죠? 신기능 향상은 용량 비례적이었다. 아토브라스타틴의 용량과 상관없이 신기능 향상은 심혈관 질환 위협과 연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고 그러냐면 이거는 아토브라스타틴만이 고유한 이펙트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뭐 당연하겠죠. 저자들이 그거로 봤으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클래스 이펙트일 가능성이 꽤 커요. 스타틴을 쓰게 되면은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크레아틴 레벨이 아주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가끔 목격은 되긴 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클리니컬 임플리케이션은 우리가 환자를 볼 때 스타틴을 썼을 때 리피드 쪽만 보지 말고 크레아틴 레벨을 좀 보라는 거죠. 그래서 크레아틴 레벨의 어떤 저하나 상승 같은 걸 좀 면밀히 보면서 약의 그 약을 쓸 것인가 말 것을 좀 이렇게 생각 좀 하시고요. 또 하나는 이건 이제 미미한 거 왜냐면 이건 앞으로 다른 데서도 좀 증명이 되겠지만 다른 데이터에서 충분히 증명된 것처럼 스타틴은 크레아틴이 나쁜 사람한테 더 나쁘게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크레아틴이 보통인 사람한테 더 나쁘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간에 일부 스타틴의 공포를 과장해가지고 뭔가를 이루려는 사람들이 자꾸 퍼뜨리고 있는 담론인 스타틴을 쓰게 되면은 콩팥 기능이 나빠진다더라, 뭐 나빠진 걸 회복하지 못한다더라 이런 그런 담론에 대해서 근데 이제 사실 의사들도 그게 아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지만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찾으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마침 이런 데이터가
이제 아주 그냥 딱 정통으로 나왔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이걸 좀 참조하셔서 우리가 스타틴을 써야 될 환자가 있다면 하이 리스크 페이션트라면은 크레아틴 레벨을 겁내지 마시고 조심해서 물론 조심해서 써야 돼서 코셔스하게 쓰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오히려 크레아틴 레벨을 좋게 신기능을 좋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아토로스타틴의 용량과 상관없이 신기능 향상은 심혈관 질환 그 위험을 낮추는데 좀 더 연관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셔서 좀 더 자신 있게 또 이런 거 질문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걸 또 한번 또 환자분이랑 시간이 있다면은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는 것도 고위험군 환자한테 스타틴을 이제 처방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하도 이설이 많고 뭐 잘 TV도 보셨겠지만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얘기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이상한 사람이 정말 이상한 사람이었더라. 이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말이 먹힌단 말이에요. 또 재밌게도 강연도 하고 다니고 또 자기 약도 팔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넘어간 사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긴가민가하고 선생님들께 조심스럽게 진짜 진지하게 의견을 물었을 때 선생님들이 오해하시거나 또는 바쁘거나 좀 잘 몰라서 그런 게 어딨냐고 좀 매몰차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환자가 실망을 해가지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녹화됐는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